우리 헌법도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헌법도 내용을 좀 수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뭐 학교의 규정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아니하면 바꿔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총선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명의 목소리가 등장을 할 건데요. 민주당의 2명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쪽의 인사들 목소리 2명 이렇게 차례대로 등장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출마 자체로 민주당이 큰 부담일 겁니다.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은 출마는 접으신 게 좋습니다. 조국 장관의 제로운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든가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겠지 뭐 개인의 단지 명예복만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벽기도 다니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 출마하라고. 경남 양산, 부산 사상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언급되는 곳의 의원이나 후보님들께서 제발 내 지역구로 와라, 내 지역구로 와라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어코 총선으로 향하겠다는 조 전 장관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짓밟을 그 길에 함께하겠다는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노한 민심의 심판뿐입니다. 조 전 장관 지금 총선 관련해서 뭐 저희가 상상력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역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서울 관악갑. 지금 조 전 장관의 주소지랍니다. 봉천동인가요? 그래서 관악갑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른쪽 창원 진해구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진해구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양산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양산갑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 조 전 장관의 고향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부산 사상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옥 변호사님, 저 4개 보기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얘기일까요? 서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 3가지 말씀드리면 예. 첫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출마가 어렵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출마 자체가 어렵다. 본인도요. 예. 페이스북에 내년 초쯤이면 대법원까지 결론 난다고 그랬어요. 내년 초쯤이면. 그러면 이게 그 1심에 2년 실형 받았는데 전부 다 이게 무죄 받을 수 있겠어요? 원래 무죄 확률이 3%인데 예. 1심에 유죄가 무죄되는 거는 0.003%도 안 될 겁니다. 허허. 따라서 저는 결국에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죠. 예. 결국에 첫째 못 논다. 사법 리스크. 자, 2번째 만에 하나게 뭐 재판이 아주 지연되고 막 늘어지 가지고 출마한다 하더라도 2번째 원칙은 민주당 공천은 어렵다. 민주당 공천은 어렵다. 왜냐? 결국에 조국 장관을 민주당이 공천하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전멸할 겁니다. 어허. 반조국 반대 보수층이 많잖아요. 예. 이분들이 분노 투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 공천이 불가능할 것이다. 예. 수도권 때문에. 어.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러면 이게 결국 무소속밖에 없잖아요. 무소속. 예. 나와도 당선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지극히 낮다. 왜냐? 예. 일부 팬덤 뭐 조국 지지하는 일부 팬덤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대다수 보수와 더 나아가서 이게 중도 그다음에 합리적 진보 세력까지 조국은 위선과 부패의 상징이다. 예. 이게 여론이 많아요. 결국 저는 3가지에서 조국 장관이 뺏지다는 일은 없다. 이래 보면 돼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네. 저도 3가지인데 오늘 서정욱 변호사도 오늘은 뭐 무조건 다 3-3 전략이십니까? 저는 선거는 구바사다. 네.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구바사, 구도, 바람,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결론을 먼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조급하실 때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관악이다. 아하. 왜냐? 저 4개 왜냐? 중에 조 전 장관은 그렇죠. 관악갑에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배수장께서 그렇게 보시는 왜냐면 거예요? 뭐 출마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봐야 어허. 소용없을 테고 예. 출마를 하려니까 지금 자꾸 시끄럽고 평산을 갔을 테니까 그러면은 왜 관악이냐? 왜? 일단 관악구로 이사를 했죠. 근데 구도 바람 사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가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그래도 본인의 지지층들이 많은 곳이 서울대가 포함된 지역구일 가능성이 높을 테고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 즉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지는 않더라도 민주당의 은연중에 또 무언중에 이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의 성격이 있을 테고 예. 부산이나 부산. 또는 다른 지역은 그 지역 텃밭의 기반에
이 뚫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김의겸 의원이다. 김의겸 의원이 예. 암시를 해줬다. 김의겸 의원이 어. 민주당과는 무관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 무관, 무소속, 관악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예,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하여튼 예, 그래서 무관이 그렇군요. 그 무소속과 관악이라고 저 배종찬 소장은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서 변호사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의견인데 그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순간 조국의 강에서 이제 조국의 늪이 됩니다. 아, 그래서 강에서 쉽게 늪이 된다. 늪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마의 가능성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허락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출마에 대한 여건은 마련됐고 또 당에서 지금 약간의 규정을 바꿔서 유죄 판결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는 그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네.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 간판을 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하, 예. 왜냐하면은 유사 후보가 될 겁니다. 이른바 2020년에 있었던 그 말하자면은 위성정당 얘기, 비례 위성정당 얘기처럼 조국 전 장관이 아마 그 후보를 두지도 않고 민주당 후보가 있든 없든 아마 둔다면 매우 약한 후보일 테고 안 둔다면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지만 무소속이 왜 피를 잃고 출마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그거는 정치도 이상 맞지 않는다. 민주당 간판을 갖고 출마를 해야 그것이 비로소 온전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저는 출마는 자유고 출마의 가능성은 높지만 대신 열린 옛날에 위성정당 비례로 가는 것처럼 예?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산 4.3구도 좀 거론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4.3구의 현재 현역 의원은 누굴까요? 바로 이 의원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랑스러운 우리 부산 4.3구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조국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지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자랑은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 걸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후보자님,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4.3구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것이죠. 친명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윤핵관 장제원과 붙어주면 총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것이다. 부산 4.3구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로 충분히 조 전 장관이 장제원 현역 의원을 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조 전 장관의 고향은 부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시 3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